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이제 학교가 다 개학도 하고 개강도 했습니다. 진짜 완전한 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봄인지 봄이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야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여당, 야당 모두 여러 가지로 참 시끄럽고 말들도 많은데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 시즌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평소에 보내드리는 스튜디오보다 조금 좀 작은 스튜디오, 이게 또 가까이 있으면 좀 더 가까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다른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게 됐죠. 자, 예.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빛을 발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겠죠.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나와주셨네요. 안철수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후보님 나오신다고 또 저희가 특별히 특별히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스튜디오에서 이제 보내드리게 됐는데 뭐 요새 진짜 뭐 몇 시부터 하루 일정을 시작하세요? 보통 저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요? 예. 아니 이 평소에도 그러세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몇 번 해보다 보니까 5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면 저녁에 글 쓰는 거에 거의 4배 정도 분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쭉 5시 정도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늘 부지런한 모습으로 또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전당대회 대신에 일찍 잡니다. 그러세요.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이슈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대가 친윤 대 반윤 구도다라는 데에 동의를 일단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다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이라는 게 그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국민이 성공하고 국가가 성공을 한다. 그런 뜻에서 다 모인 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2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당이 할 수 있는 2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여당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하는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국회에서 제도로 반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2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용산이 민심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산에서 민심과 좀 다른 그런 판단이나 정책을 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그 야당이겠지만 좀 더 민심에 맞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1번만 하는 그런 그룹과 2번까지 다 해야지만 진짜 여당이다.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본인은 어디에? 저는 둘 다입니다. 후자입니다. 후자요. 네. 근데 그러면은 여당이 모두 친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당연히 친윤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길게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의 오래된 당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정치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뭐 나중에 대통령의 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당에서 자리를 잡아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 당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단지 이제 각 개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또는 노선이 다른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건강한 정당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종류에서 후자에 속하시겠네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정당이 이번에 그래도 그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 기회가 있고 그때 자기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당대표가 되면 안 후보님께서는 대선을 의식한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요. 저는 이미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중에 개인 그 인터뷰를 안 한 유일한 인수위원장입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인수위원장을 맡을 때 이 인수위원회의 주인은 당선인이다.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은 뒤로 빠진다. 대신에 110대 국정과제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좋은 정책을 만든다.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국민과 약속한 날 바로 그 정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과 어떤 업무 관계에 있어서 조율에 있어서 합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대 치르시는 과정에서 공정했다라고 보시나요? 모든 그거는 전반에 또 그렇지 걸쳐서. 않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윤 대통령도 이 안 후보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 뭐. 근데 예. 어떤 한 후보는 윤심을 열심히 팝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윤심은 없다, 그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심을 파는 후보가 아니고 오히려 윤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힘 후보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지지율이 30%대로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용산에서의 그 지지율에다가 이제는 그 당에서 제대로 정책 정당으로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정책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국민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면 그거에서 더 이제 지지율을 높여서 합해서 50%를 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께서 이 안 후보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어떻다고, 좀 예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선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저를 그 상석 바이든과 바로 마주보는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놔두고 일어나서 직접 소개를 하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선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이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뭐 꼬이는 측면들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여전히 대통령의 말씀은 믿고 대신에 그 대통령의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자기가 이렇게 독점을 하고 싶고
이걸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것에 이용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일시적이었다. 그죠? 그 원래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뭐 좀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은 좀 일시적이었고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의 진심해서 이제 제 속마음을 하루에 한 편씩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제가 3회째였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윤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위로 했던 사진을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역사적인 기록물이고 그 유난연대라고 그렇게 그 밑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의를 할 수도 있었죠. 사실 항의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 참았느냐? 그때 사실 참지 말라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떤 선거에 나갈 때 특히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제가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지금 당원들이 전임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당대표의 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대선 불복, 사법 불복 이런 것들 와중에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선수의 실력 때문에 쓰러진 건지 아니면 불공정한 이런 그런 판 때문에 쓰러진 건지 그거는 저는 현명한 당원들이 다 판단하고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당원들을 믿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타 당대표 후보들 대비 나의 경쟁력은 이것이다. 내 강점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10개 정도 말해도 됩니다. 아, 네. 그중에서 간단하게 네, 뽑아서 제일 말씀 주십시오. 중요한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첫 번째로는 수도권 후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정말 그 민심과 그리고 또 수도권의 그 선거 특성들을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사를 보면 항상 그 전투사령관은 그 최전선에서 지휘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지휘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중도층, 무당층 고정표 20%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제 선거 성적표를 보면 제가 지금 3선인데요. 그 어려운 노원, 강북 쪽에서 저는 민주당으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소 20에서 30%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왜 나를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보통 정치인들이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안 옮기는데 저는 정말 대구 코로나 봉사 때 제 목숨 걸고 그 사람들 고치러 내려갔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재산 절반 1,500억을 기부를 해서 원자력 발전 연구비 문재인 정부에서 끊은 거 그거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원자력 연구가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한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는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왜 망했느냐 그거는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예.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자기 지지율을 못 올리다가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 공천하면서 공천 파동으로 그냥 당이 망해져 가게 버립니다. 이번이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공천 파동이 일어날 건 불보듯 뻔합니다. 결선 투표 갈 확률은 몇 %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
아마도 99%, 100%까지는 말을 못하겠고 99% 아니겠습니까? 아, 뭐 사람 사는 세상에 100%는 없죠. 그죠? 예. 아, 99%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슨?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은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 중에서도 보면은 그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한 40% 정도 응답률을 보기 때문에 응답률 높은 여론조사를 보면 그저께입니다. 김기현 후보 30%대, 제 20%대, 그리고 3, 4위 후보 합해서 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두 사람이 결선 투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증거는 김기현 후보가 저만 공격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이 땅 문제를 꺼내서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체 대응 안 하고 저만 공격하는 이유는 둘이서 유일하게 사실 결선 투표 당사자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 근데 그렇다면은 다른 후보들도 결선 투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그 정도 분위기라면, 그래서 이제 합중 연행, 다시 말해서 연대도 전부 생각할 것 같은데, 안 대표님은 만일 결선 투표에 진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대라든지 좀 누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우선 천하람 후보 지지층들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당이 바뀌기를 바라는데 예. 저만큼 개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마 그 표들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본 황교안 대표 이번에 특히 바로 옆자리에 많이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고든 분입니다. 굉장한 신앙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이런 땅 투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그 지지자분들도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결선 투표를 가면 누굽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날 데가 없고 저는 시너지가 충분히 발휘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좀 이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뭐 지원을 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하고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도 뭐 그렇게 원활한 관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잖아요. 예. 그런데 천하람 후보의 표가 본인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다릅니다. 그리고 예. 또 어떤 제가 면이 이렇게 다르세요? 이야기들을 예. 나눠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천하람 후보 같은 그런 사실 저는 여의도 와서 놀란 게 너무나 몸을 사리는 정치인이 많은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매일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기업을 경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국가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립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 같으면 저는 존중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험지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존중하고 그런 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 이 당대표가 되시면 또 가장 큰 책무이자 임무가 이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민심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어떻다고 보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경기도는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게 정말로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당의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천개혁은 공천 시즌에 하는 것이고요. 제가 대표가 되면 맨 먼저 당의 3대 개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라고 책임을 맡겨서 여당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정책들로 정책 이슈를 어젠다를 주도하는 게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의도 연구원을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실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제대로 그 여론조사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 전략 기구도 다시 만들고 사람들 영입하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능이라고 하면은 일반 젊은 정치인들을 키우는 교육 기능, 장기적으로 그런 청년 예. 리더십 스쿨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좀 더 넓은 그 연수원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제 100만 가까운 당원들 서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국민 세금으로부터 우리가 당이 받습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국민 무료 정치 강좌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전 도시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와 역사를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그러니까 3.1절 기념식에서 말한 기념사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걸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연속된 것 중에서 하나라고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3.1절 맞이해가지고 우선은 그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뭐 파탄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죽창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선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지만 경제라든지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를 우선은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한꺼번에 여러 메시지를 내면은 이게 섞여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아마도 그 다음에는 영토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것들은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맞고 여러 시리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안 후보님 여기 배지를 다셨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이게 배지예요? 저기 국민의힘 배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걸 몰랐네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 자격으로 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 임한다는 걸 당원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당대표로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 총선 대비해서 이런 말씀하셨고, 사람 일은 근데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니까요. 만일 좀 실패를 했다라고 가정입니다.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행보를 걷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시겠죠.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저는 우리 당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계속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리고 확실한 보수를 위해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안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의 보수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예, 그리고 또 시장 경제와 예. 그 다음에 자유통일을 정말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모두 다 우리 정말 건전한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사실 시장 경제라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쁘시죠? 안 바쁘면 안 좋죠. 바빠서 너무 기쁩니다. 아이, 그렇죠. 사실 이게 바쁜 게 예.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이제 가만히 있어. 한 7일,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안 남았나요?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만약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 3월 9일 날 이제 TV 토론을 하고 네. 12일 날 발표가 되죠. 발표입니다. 그죠? 오늘이 저거니까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뭐 하여간 바쁜 게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좀 바쁘시고 계속 바쁜 생활이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한 20여 분간을 쭉 대담을 나눴는데요. 많이 이거 보시는 당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객관적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